원소와 주기율표. 자, 원소는 정의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셀 수가 없어. 조금 이따 얘기할 때 원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얘는 셀 수가 있어. 이게 조금 다른 거야. 원소는 종류 얘기하는 거야. 종류.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을 보내야 되지 않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이 약 110가지고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고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물질의 종류보다 작고. 자, 동위 원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돼. 양성자,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옆에 써 있는 거 얘가 이렇게 쓰면 얘가 수소잖아. 수소. 여기 밑에 있는 이 번호가 이게 원자 번호야. 이게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 그래서 수소는 지금 요거 1번 같잖아. 원자 번호 양성자수는 같은데 이 왼쪽 위에 요거 1, 2, 3 요거에 뭐냐면 질량수야.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야. 이렇게. 그래서 위에 숫자에서 아래 숫자 빼면 중성자수가 나오는데 얘는 1 빼기 1은 0, 얘는 1, 얘는 2.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른 것 또는 질량수가 다른 것, 이걸 동위원소 관계라고 해. 그래서 보통 요거 질량수가 일자리를 그냥 수소, 요거 중수소, 요거 삼중수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소의 표시를 보면 원소 기호를 쓰고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 양성자, 중성 원자는 전자수하고 같아. 이온일 땐 달라.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실제 질량은 사실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은 커. 자, 조금 뒤에 가서 자세히 주기율표에서 할 거야. 다음. 자,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얘는 셀 수가 있고, 자,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다.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자,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이 양성자 때문에 그래요. 양성자.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원자의 양성자하고 전자수는 같고 원자 번호가 같고. 예를 들어 C 이렇게 쓰면 탄소, 여기다 6 쓰면 탄소의 원자 번호. 양성자수가 6개라는 거지. 여기다 12 쓰면 얘가 질량수. 이렇게 들어가지. 자,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인데 양성자는 양전하, 중성자는 전기 안 뛴다. 그런 얘기. 자, 이제 이온의 형성이야. 자,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띤 입자다. 그래서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많은 거지. 자, 예를 들면 여기 얘 그림이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원자야. 근데 얘는 전자를 2개 잃어서 Mg, 2개 잃어서 E 플러스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양성자수는 마그네슘 원자 12개, 이온도 12개. 그 다음에 전자는 얘 12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근데 얘는 2개 잃었으니까 1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뗀 입자다. 그래서 전자수가 더 많겠지. 예를 들면 여기 8번 산소 이렇게 되는데 얘는 2개 얻었으니까 O2-. 그래서 얘는 양성자수가 얘가 8번이니까 8. 그 다음에 얘도 8. 양성자수는 안 변해. 이온이 돼도. 그 다음에 전자수는 얘가 8개인데 2개 얻었으니까 10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걸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신 시험에 조금 확인해서 보면 돼. 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3개씩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고,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에 성질이 비슷한 게 같은 족에 있거든. 그래서 족 개념이고, 그 다음에 누렌제 옥타브설. 얘도 원자량 순으로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이건 현대 주기율표의 주기 개념이고, 주기 개념. 그 다음에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얘도 원자량 순으로, 얘가 최초의 주기율표고, 그 다음에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야. 이 세 사람은 다 원자량이지만 얘만 원자 번호 양성자 순으로 주기율표의 틀을 완성했다. 내신 시험에만 좀 확인하면 돼. 자, 다음. 현대 주기율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기율표인데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는 20번까지만 외우는데, 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요렇게 조금 이따 이제 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주기라는 게 있지. 여기 주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할 텐데, 이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얘기하는 거야. 껍질수. 주기는 껍질수. 요거 족 1족 2족 이렇게 해가지고 18족까지가 있는, 이게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확인해 가야 돼. 여기 요 얘네들이 있지. 얘네들 이렇게, 얘네들이 준금속이라고 해. 이걸 중금속, 다시 중금속, 붕속, 주속 이런 거, 저마늄, 비소 이런 거 준금속. 이 준금속의 왼쪽 요렇게 수소 빼고 이런 얘네들이 금속이야. 금속.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얘네들이 비금속이야. 이렇게 비금속. 자, 근데 이제 이거 확인해 보자.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고체이고 비금속 원소는 기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틀린 말이야. 다시 밑에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고체이고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는 기체다. 이렇게 해야 맞아. 그 다음에 같은 족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든 전자수가 같다. 틀려. 왜? 예외가 있거든. 예를 들어 18쪽의 헬륨, 얘가 원자 번호 2번인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어. 이렇게. 근데 같은 쪽에 있는 네온은 10번인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있어. 그러면 얘가 같은 쪽이지만 전자수가 같다 하면 틀리지. 그런 얘기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꼭 외워야 될 거 주기율표. 자, 여기 써보자. 수, 해, 리, 베, 비, 시, 엔, 오, 플레, 나, 마, 알, 지, 인, 황, 염, 을, 칼륨, 칼슘. 자, 이게 20번까지 원자 번호. 그래서 1번, 3번, 11번, 19번, 20번 이건 딱딱 나와야 돼. 예를 들어 16번 하면 황 이렇게 나와야 돼. 됐지? 그리고 몇 주기까지인지 달달달 외워야 돼. 그래서 자, 일단 족부터. 족은 주기율표 1족부터 18조까지 있는데 얘가 원자가 전자수 또는 체외각 전자수. 자, 조금 다른데 어디가 다르냐면 18쪽이 달라. 자, 수소는 여기다 쓸게. 자, 원자가 전자수. 에이, 1개, 2개, 3개, 이거 1회죽 찾아가는 거야. 4개, 5개, 6개, 7개, 빵개. 자, 우리 18쪽을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이 비활성 기체는 뭐냐? 다른 거하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이게 다른 원자하고 안정이야, 안정. 안정. 이 원자과 전자의 뜻이 뭐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쉽게. 근데 18쪽의 원소는 비활성 기체 안정하기 때문에 맨 바깥 껍질에 8개 그걸 좀 유식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정하거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참여하는 전자수는 0이 되지. 이게 되지. 근데 원자과 전자가 아니라 만약 최외각 전자라고 한다. 맨 바깥 껍질 전자수. 그럼 얘는 똑같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물론 예외는 있어. 헬륨은 2개야. 이런 거. 요게 이제 좁 개념이고,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데,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 자, 요걸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면, 나트륨이 있다. 나트륨이 11번이야. 그러면 여기에 원자 핵이 있는데 얘가 플러스 11이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K 껍질이라고 하는데 얘가 2개까지 들어가.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여기 8개 들어가.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이제 얘는 하나 들어가겠지. 하나. 전자가 총 11개니까. 그럼 얘는 이게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렇게 N 껍질 이렇게 들어가. 어쨌든 나트륨은 전자가 채워진 껍질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주기. 맨 바깥 껍질의 전자 요거 한 개니까 요게 1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근데 참고 옥텟 규칙이 뭐냐?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자, 이건 맨 바깥 껍질의 전자 8개일 때 안정을 한다. 안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물론 예외는 있지. 헬륨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데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7개를 얻는 게 좋아?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좋지. 그래서 나트륨은 얘가 하나를 잃어서 Na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나트륨이 금속이지. 그래서 참고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이게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되고, 자,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고, 근데 수은은 액체로 존재하고, 수은도 고체야. 아니, 금속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비금속도 기체나 고체로 존재, 예외 브로민도 액체로 존재한다. 전성과 연성. 전성이 펴짐성이야. 얇게 펴지는 거. 우리 가정에서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뽑힘성이야. 전선에 들어있는 구리선 실처럼 뽑는 거. 그래서 금속은 있고, 그 다음 비금속은 없고. 열과 전기 전도성 금속 잘 통하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없고. 물론 예외 흑연.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진 거거든. 비금속이거든. 근데 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지. 참고로 산화물의 성질. 마그네슘이 금속인데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걸 금속 산화물이라고 해. 나트륨도 금속, 산소. 근데 얘가 수용액에서는 염기성을 띈다는 거. 그 다음에 황, 비금속, 질소, 비금속. 이런 걸 비금속 산화물. 얘는 수용액에서 산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알루미늄 포일, 그 다음에 구리는 전선에 이용되고, 철은 건축 자재, 수소는 우주왕복선의 연료, 질소는 여기 과자봉지에 든 충전기체, 이는 성냥, 여기. 이렇게. 다음, 금속성과 비금속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주기율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 다음에 산화되기 쉽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단 18쪽 제외. 자, 이게 18쪽이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비활성 기체야. 비활성 기체는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으려고 해, 안 해? 안 하지, 안정하니까. 그래서 18쪽에 있는 건 비금속성이 크다. 이 말은 틀린 말. 근데 18쪽에 있는 건 비금속이다. 그럼 맞아, 이거. 요거 조심. 있지? 자, 여기 비금속 원소의 종류가 금속 원소의 종류보다 많다면 틀려. 금속 원소가 더 많어.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주기율표가 만드는 과정의 과학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 라부아제. 이건 언급 안 했는데, 그냥 라부아제는 일단 원자 번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넘겨볼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 뉴렌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새쌍, 이건 새쌍 원소설이지. 얘가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그 다음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33종 이온의 성질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돼 있지. 다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원소 정의에서 이게 라부아제야. 이 내용이 라부아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모즐리.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이건 그리고 옥타브설이지. 이게 뉴렌츠의 옥타브설 틀렸고, 멘델레프의 최초의 주기율표, 상대적 질량, 원자량에 따라서. 그 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현대 주기율표니까 원자 번호, 양성자. 원소들을 원자 번호로 나열하였다. 맞고. 7개의 주기가 1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 같은 쪽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고.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비금속이 아니라 금속. 틀렸고. 탄소는 2주기 14쪽. 맞고. 마그네슘, 염소 다 3주기지. 그 다음 3번. 다음은 원소 AD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AD 중 다음 주기율표 비근침 분해. 어쨌든 어떤 원소인지 찾아야 되니까 얘가 수소 이렇게 되고, 얘가 네온, 얘가 나트륨 이렇게 들어가지. 염소 이렇게 되지. 자, 근데 A, B는 같은 촉 원소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A 아니면 B가 되겠지. 같은 촉. B, C는 같은 주기다. 그럼 얘가 B로 잡아야 되고, 얘가 C로 잡아야 되고, 얘를 A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D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가자. 금속 원소는 한 가지이다. 누구? 이 B만. 조심. 수소는 비금속이야. 수소는 비금속. 그 다음 니은. AD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D가 아니라 염소. C. 17번. A는 수소, B는 나트륨, C는 염소, D는 네온. 맞지. 기억돼. 다음 기출문제. 그림은 주기 일부의 영역 가다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2주기 1쪽 리튬, 3주기 1쪽 나트륨, 알루미늄, 규수, 인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네온, 아니다 플로린, 이렇게 여기가 염소. 자, 가에 속한 원소는 가에 속한 이게 같은 족이네.
전자가 되는 전자 껍질수는 주기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지. 원자과 전자가 같다 이렇게 나와야지. 나에 속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같은 족이어야지. 같은 족. 틀렸지. 같은 죽이지 나는. 다에 속한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맞지? 17쪽. 이걸 내 배울 텐데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 비금속. 1쪽에 있는 거 이거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이제 배울 거야. 그다음 2번 다음은 원소 AD에 대한 자료이다. 주기율폐 기억 리을은 AD 중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계속 연습해보자. 2주기일주 리튬 마그네슘 그 다음 나와야 돼. 알겠지? 산소 염소. 자 AB는 금속이다. 그러면 기억 아니면 디귿. 리튬하고 마그네슘이 금속이지. 그 다음 B와 C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9다. 다시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9다. 그러면 얘는 족이 1, 원자과 전자 하나, 얘는 2개, 그 다음에 얘는 6개, 얘는 7개. 근데 2개를 합쳐서 9가 나와야 되지. 7하고 2를 더하면 되잖아. 2 플러스 7. 따라서 B가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얘가 C로 잡으면 되고, 있지? 요거고, 그 다음에 얘를 A로 잡으면 되고, 얘를 산소를 D로 잡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되지. 됐지? 그래서 기억 리을로 옳은 것은, 기억은 A, 리튬. 기억은 리튬. 니은은 D, 산소. 디귿은 B, 그 다음에 리을은 C 이렇게 되어야지. 그 다음 3번 표는 2, 3주기 원소 H에 대한 자리다. 원자 번호는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됐고, 자 원자과 전자수가 1이라는 건 1쪽. 원자 번호 나왔네. 리튬이네. 리튬. 얘가 리튬. 그 다음 원자과 전자 6이니까 16쪽. 그러면 산소 아니면 황이 되겠지. 얘가 산소 아니면 황. 얘가 만약에 산소면 8번, 황은 16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C는 원자과 전자가 1이니까 1쪽. 이거 나트륨이네. 나트륨 11번 원자 번호. 자 근데 문제가 아까 C가 B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되니까 11번이 산소 8번 이렇게 가야지. B가 그럼 산소. 자 그러면 기억은 원자 번호 8번이다. 맞고, A, B는 모두 2주기 원소이다. 리튬 2주기, 산소 2주기. A, C는 같은 족이다. 같은 족. 리튬 1족. 원자과 전자 같잖아요. 그 다음 여기도 맞고. 그 다음 기출문제 4번. 자 다음은 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행한 원소 빙고 게임이다. 게임 방법은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각각 3칸의 빙고판을 준비한다. 여기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중 한 가지씩 칸을 적는다. 학생 XYZ 순으로 원소의 성질을 말한다. 학생이 말한 성질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가 적힌 칸을 색칠한다. 색칠한 칸이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든 한 줄이 되면 교사의 확인 후 빙고를 외친다. 자, 학생 X. 비활성 기체로, 비활성 18쪽 원소로 풍선, 비행선, 헬륨. 일단 헬륨, 네온, 아르곤. 이게 비활성 기체지. 그 중에 헬륨. 얘는 헬륨 얘기하는 거지. 헬륨. 이게 헬륨. 헬륨이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 학생 Y. 금속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면 1조 원소.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게 있어야 되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학생 Z. 원자과 전자가 7개로 그럼 이게 17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게 F2, Cl2, Br2, I2 보통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게 할로젠 원소야. 이제 뒤에 가서 배워. 이게. 근데 이렇게 했는데 Z가 원소의 성질을 말하로 X가 빙고를 외쳤을 때 X가 적은 X가 이게 이제 맞췄다는 건지. 그러면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헬륨, 리튬이나 나트륨, 그 다음 얘네들 이런 거 찾으라는 거지. 1번부터 갈까? 헬륨. 이렇게는 되는데 얘가 안 되네. 이렇게 대각선도 안 되네. 이렇게도 안 되네. 이렇게도 안 되네. 안 되고. 여기는 헬륨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되고. 여기에 헬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칼륨 있고, 여기 염소 있네. 아, 여기 되네. 이렇게. 헬륨 있고, 리튬 있고,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가 안 되고, 또 이렇게도 안 되고, 얘 때문에. 이렇게 찾는 거지, 뭐. 여기는 헬륨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게 3번이네. 그 다음. 기출문제 5번. 그림은 원자 X와 Y의 모형을 나타내는 게 이거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다 라고 했네. 지금 원자라고 했으니까 얘가 전자가 한 개지 지금. 근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이게 양성자 하나, 수소지 수소. 원자 번호 1번인데 요거가 질량수니까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써야지. 자, 근데 얘는 전자가 두 개니까 얘가 헬륨이네. 헬륨. 이게 그럼 양성자도 두 개야 되니까 하얀 게 양성자, 요게 색칠해진 게 중성자, 요게 전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자, 그럼 색칠해져 있는 건 중성자다. 맞고. 질량은 Y가 X보다 크다. 우리 질량은 양성자하고 질량수 생각하면 돼. 그러면 Y는 3개, X는 2개. 맞고.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지. 2번, 1번. 맞고. 그 다음 6번. WZ의 주기율 각각 기울기율 중 하나이다. 자, 리튬, 나트륨, 플로린, 염소 이렇게 들어가네. 자,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 일단 얘가 3번, 얘가 9번, 얘가 11번, 얘가 17번. 자, 이거 가지고. 자, 근데 W와 Y는 화학적성 같은 쪽. 요렇게 W하고 Y가 되든지 아니면 요렇게 W하고 Y가 되든지. 근데 원자과 전자는 Z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면 Z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Y가 이쪽에 있어야지. 원자과 전자가 족이니까. 이렇게 되네. 됐고. 자, 근데 원자 번호는 W가 또 X보다 크대.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 여기 W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이라고 했으니까 Y가 여기잖아. 자, 얘를 Y로 잡으면 얘가 W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W가 원자 번호가 커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꿔서 얘를 Y로 잡고 여기 그 다음에 얘가 W로 잡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원자과 전자는 Z가 Y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W가 X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되니까 X는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X, 얘가 Z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자, 그럼 니은은 X이다. 맞고. Y는 비금속 원소다. 리튬 금속 틀렸고. W와 Z는 같은 축이다. 3축이 맞고. 7번. 주기율필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리튬 아니다. 수소다. 조심. 1축이 1축. 얘가 리튬이고. 그 다음에 얘가 플로린 이렇게 들어가지. 자, 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한 가지 리튬만. AB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AB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쪽 한 개 맞고, BC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주기니까 맞고. 다음 8번. 표는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일단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1쪽. 그럼 이게 3주기 1쪽 나트륨 이렇게 딱 나와야지.
다음에 얘는 1이니까 얘가 껍질이니까 이게 1죽이야. 그런데 여기 18죽을 제외했으니까 이건 수소지. 헬륨은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전자수는 하나지. 수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수가 7개니까 원자번호 7번 얘가 질소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자. 그럼 기억은 1이다. 맞고 A, B는 같은 족이다. 수소와 나트륨이 같은 족 1족 맞고 B와 C는 전자가 된 전자 껍질수가 같다. 나트륨은 3개 3주기 이 질소는 2주기 틀렸고 그 다음 9번 다음은 원자 가와 나에 대한 자이다. 가나 각각 A, F 중 하나이다. 자 일단 요거 수소 그 다음에 이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러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거. 자 근데 가와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8 두 개를 더해서 8 나오는 거 뭐 2 더하기 1 플러스 7 이래도 되고 그 다음 2 플러스 6 이래도 되고 3 플러스 5 요렇게 되고 이런 건 뭐 경우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전자가 들은 껍질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껍질수가 나가 가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나면 얘가 가. 반대 또 얘가 나면 이쪽이 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양성자수의 차이는 5보다 작다. 다시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지워보자. 자 가와 나의 양성자수의 차이는 5보다 작다. 자 어쩔 수 없네. 이건 해봐야 되겠네. 아까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양성자수가 여기서 5보다 작다는 원자번호가 작은 걸 우리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얘를 가라고 하자. 얘를 가. 근데 이게 합이 8이 될 7짜리 얘가 그러면 나라고 하자. 요걸 선택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이 되고 얘가 하나 7개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안 맞네. 아 차가 5보다 작다. 자 얘가 원자번호 9번 얘가 1번 그러면 8이 되니까 이거 안 되네. 얘는 안 되네. 이게 가나 이렇게 잡으면 안 되네. 됐지? 그 다음에 2번, 6번. 그럼 얘를 가로 잡자. 얘가. 근데 얘를 가로 잡으면 또 안 되지. 이게. 왜냐하면 얘가 가가 껍질수가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6번에 얘를 가로 잡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나로 잡자. 이렇게. 그러면 껍질수는 나가 가보다 크고 여기 합이 8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수. 자 이제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원자번호 8번이고 이거 차이가 얼마냐 4네. 아 됐다. 이렇게 됐네. 됐지? 그래서 가는 여기 C 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요거 마그네슘 2 이렇게 다르지. 됐지? 다음 10번 그림은 원소 WZ의 원자과 전자수와 전자가 드는 껍질수 이건 족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주기 생각하면 되고 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 리튬, 플로린, 나트륨, 염소 자 여기 먼저 자 원자과 전자수 얘가 1족 이 하나 17족 7 여기 하나 7 그 다음에 B 이거는 이제 껍질수 주기 리튬이 2주기 플로린도 2주기 3주기 이렇게 되지. 근데 차의 절대값을 가야 되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1 5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2 이거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1짜리가 리튬 2짜리가 나트륨 그
그 다음에 4짜리가 염소, 그 다음에 얘가 플로우린,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W는 나트륨이 아니다, 리튬이고, Y와 Z는 17족, 같은 족,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X와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X와 Y는 3죽이니까 맞지. 자, 여기까지.